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를 이동시키고 면역세포도 이동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이 우리 인체는 한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혈액에 물이 많습니다. 90%가 넘는데 물은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혈액은 영양성분과 호르몬,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인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약 하루에 10리터 정도가 소화액으로 분비가 돼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침, 타액이 한 1.5리터, 위장액이 한 2리터, 그리고 췌장액 2.5리터, 담즙액 1리터, 장관액 3리터 정도가 필요해요. 총 10리터 정도가 필요한 셈이죠. 이 중에 9.9리터는 다시 재흡수가 돼요. 10리터를 가지고 효소도 이렇게 이동시키고 호르몬도 분비하고 노폐물도 빼고 혈행도 하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약 0.1리터 변으로 배출을 해요. 빠져나가죠. 그리고 변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우리 인체에서 나가는 그 물의 양이 땀으로 역시 100ml, 0.1리터요. 호흡으로 약 1리터가 배출이 돼요. 소변으로 평균적으로 1.5리터가 배출이 되고 좀 전에 말했듯이 대변으로 0.1리터가 배출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대략 2.7리터 정도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대략 한 1리터 정도를 섭취한다고 해요. 그러면 2.7리터 나가는 거, 1리터 들어오는 거, 요 차이가 대략 한 1.7리터 정도 나옵니다. 요게 부족한 물의 양이에요. 부족한 양. 근데 우리가 물을 대략 2리터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2리터의 근거가 빠져나가는 것 대비 섭취하는 거의 차이를 보충해 줘야 된다 해서 2리터가 나온 거고요. 노폐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도 노폐물입니다. 밖으로 배출해 줘야 돼요. 지방산, 암모니아, 요산, 질소, 크레아틴, 나트륨, 시스테인, 뭐 세포가 죽은 사체, 화학물질, 산성 노폐물 같은 것을 몸 밖으로 빼줘야 우리가 삽니다. 이건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근데 이런 노폐물을 빼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가죠. 물이 잘 안 빠져나가면 노폐물이 우리 몸에 배출이 잘 안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오작동, 이상 작동을 일으킨다. 오작동도 일으키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통증이라고 있어요. 통증, 아픈 거. 통증은 뿌리를 캐보면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금방 말했죠. 노폐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탈수요. 물이 부족한 거. 탈수인데 약 1.2%의 물이 우리 성인이 한 70% 정도 물이라고 했죠. 여기 1.2%가 부족해지면 통증이 있어요. 우리 젊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물도 적게 마시는데 그때 허리 통증이나 이런 통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수분 부족 때문에 그렇고요. 물 부족이 1.2% 통증을 유발하고 대략 한 5% 정도가 탈수가 되면 조금 과장해서 합니다. 혼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된다는 얘기죠. 5% 정도가. 그리고 10%, 뭐 20%까지 하지만 제가 좀 타이트하게 해서 10%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 중요해요. 생명현상에. 지난번 영상에서 공기는 3에서 5분 안 쉬면 거의 죽는다고 그랬죠. 물은 한 3일에서 5일 안 먹으면 이것도 만만치 않게 생명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당연히 숨은 쉴 거고 물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음식은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겪는데 물이 부족하면 통증 온다고 했죠. 또 알러지 반응이 옵니다. 알러지. 나는 왜 알러지 반응이 좀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 중에 물이 부족한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수분 보충해주면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는 얘기죠. 훨씬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근데 수분 보충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노폐물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데 노폐물이 축적이 돼요. 이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 염증도 유발하고 더 진행되면 이제 염증이 더 진행되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은 몸에서 빼줘야 되는데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프면 약을 먹는데 그때 약의 기능들이 있어요. 약의 기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증상을 억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차단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이 아플 때 신경을 좀 이렇게 못 느끼게 한다거나 조절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콧물이 난다. 그러면 콧물을 마르게 한다거나 조절도 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지만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지 못해요. 몸 밖으로 못 빼내요.
이게 가장 큰 약의 맹점입니다. 약은 그래서 노폐물을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몸이 망가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깊게 들여다볼 것은 이뇨작용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이뇨작용. 그러니까 물을 빼낸다는 얘기죠. 오줌물로 이뇨작용, 소변으로 물을 빼내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먹는 약품이 있고 산성 가공식품. 보통 가공식품은 거의 산성입니다. 100%. 산성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이 산성 때문에 얘를 빼내려고 물하고 섞어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빼내는데 그 빼내는 이유는 알칼리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칼리성, 그러니까 pH로 이렇게 얘기하면 혈액 같은 경우는 7.3에서 7.35 정도 사이에 pH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뇌척수에게는 99%의 물이 있어요. 혈장. 우리가 혈액은 혈구하고 혈장으로 나누죠. 혈장, 그 물처럼 액체, 거기 94% 정도의 물이 있고 뇌혈백질에는 80%, 뇌 쪽에는 물이 많아요. 그리고 근육에도 많습니다. 75%가 물이 있고 피부에도 많아요. 그래서 피부는 항상 촉촉해야 돼요. 우리가 잘 관가하는데 이 뼈에도 20%가 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뼈에도 20% 물이 있어요.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뼈에서 물을 빼내겠죠. 그럼 뼈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이 수분 섭취는 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했던 알칼리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혈액이 있어요. 혈액 조금 전에 말했죠. 여기 7.3에서 7.35 정도 pH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혈액도 그렇고 이제 체액도 알칼리입니다. 그리고 자연수, 예를 들어서 뭐 안반수라든가 이런 것들 자연수도 알칼리성이고 채소에 들어있는 물도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몸이 산성화가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칼리성을 띱니다. 알칼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네랄도 섭취를 하면 알칼리화 됩니다. 필수 지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면 몸이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고 산성화가 안 되니까 물의 낭비가 적어지는 거죠. 산성식품을 먹으면 산성을 상쇄하려고 물과 섞어서 몸에 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물을 부족하게 하는 이뇨작용하고 똑같지만 탈수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탈수시키는 물질. 여기에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유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데 실은 물을 많이 낭비합니다. 우유 한 컵을 먹으면 물이 그 이상 나갑니다. 커피도 커피 한 잔을 먹으면 1.2잔의 물이 배출돼야 됩니다. 이게 산성식품이라 그래요, 다. 그리고 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산성식품이라 맥주를 예를 들면 맥주 10잔을 먹으면 물이 14잔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수기 많이 쓰는데 특히 역삼투압 수, 그러니까 역삼투압 정수물 이것도 산성입니다. 그래서 얘를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을 더 빼낸다. 그리고 체내 노폐물도 산성입니다. 그래서 물과 섞어 반드시 배출해 줘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각종 약물, 화학약품, 화학물질 있죠? 화학물질, 첨가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면 할수록 물이 자꾸 탈수시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면 알칼리성하고 산성, 중성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타액,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산성에는 침이 약 1.5리터, 타액이 약 1.5리터 정도 분비가 되면서 하루 산다고 그랬죠. 위장액도 산성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위에서 나오는 위장액, 이것도 2리터. 담즙액, 간에서 이렇게 쓸개에서 하는 담즙액도 약 1리터가 나오는데 산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는 주로 산성에서 많이 시킵니다. 이 타액도 소화를 시키고 위에서도 소화를 시키고 담즙도 소화를 시키는데 타액은 주로 탄수화물, 위에는 이제 단백질, 여기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그런 건데 다 산성입니다. 산성. 근데 산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12장으로 넘어올 때 췌장에서 그 알칼리성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칼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칼리성. 이것은 위에서 시큼한 물질, 그러니까 새콤한 물질, 산이 섞여서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나오는 유미즙, 죽처럼 돼서 이제 식도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소화시키려고 췌장에서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췌장액이 한 2.5리터가 보통 필요한데 이게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산성에서 넘어오는 것을 위나 담즙을 통해서 뭐 타액을 통해서 음식물하고 섞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것을 췌장에서 분비되는 중탄산 나트륨 가지고 췌장액을 2.5리터를 써서
중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카리성이죠. 결과는 중성이지만 췌장액은 알카리예요. 그리고 장관액, 소장에서도 소화효소가 나오고 그럽니다. 장관액도 알칼리입니다. 약 3리터 많이 나오죠. 대략 알칼리성이 5.5리터, 이 산성이 1.5, 2리터, 1리터 하면은 4.5리터. 산성 이제 알칼리성.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중화되는 겁니다. 중화. 그래서 이제 잘 분해되고 소화되고 흡수되는 거예요. 소장에서 보통 영양소들을 물, 미네랄, 비타민들이 흡수되는데 여기에서도 소장의 육모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또는 암주관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수용성과 지용성이 나눠지긴 하지만 주로 수용성은 간으로 가고 지용성은 심장으로 갑니다. 어쨌든 물에는 알카리성하고 산성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소화액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콩팥, 신장입니다. 신장은 물을 많이 필요한데 하루에 한 180리터 정도를 걸러냅니다. 이 180리터가 회전하면서 하는 역할이 산성물질 배출이에요. 노폐물도 산성물질이고 배출이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포는 대략 99%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세포가 탈수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세포가 탈수되면 통증을 유발해요. 관절염이 있죠. 관절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물이 빠져나가니까 윤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리고 허리도 아프죠. 허리 통증. 관절 쪽, 이쪽에서는 우리 체중의 25%를 담당해요. 허리 4, 5번 척추뼈는 보통 75% 정도의 체중을 담당합니다. 75%.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관절도 아프고, 허리 통증도 있는 거예요. 요통 있고 관절염, 통증 있는 사람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을 더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비타민, 미네랄 이건 알칼리 역할을 해요. 알칼리성.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알칼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 중요합니다. 주변에 많죠. 암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물을 그렇게 안 먹어요. 100% 거의 탈수입니다. 탈수.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우리 인체 항상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암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암 환자를 정의하면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걸 종합해 봤을 때 물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되냐?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되냐? 요즘은 또 2리터는 무조건 2리터 먹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변량을 어떻게, 소변색으로 이제 물 양을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색상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요런 색, 진한 황토색, 여기는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 이런 색이 소변에 보인다. 이런 색들이 보인다. 아, 물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색들은 괜찮아요. 옅을수록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견딜만 한 거예요. 뭐 큰 정상범위에 도착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리터 마시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지 물에 그러니까 산성식품을 많이 먹는지에 따라서 물의 배출량이 틀려집니다. 많이 배출하면 많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아주 밀접한 우리가 약물이 아닌 음식으로 스스로 몸을 고치고 보수하는 이런 중요한 습관들, 그런 행위들인데 우리는 항시 물의 정확한 그 적정 섭취량을 보는데 소변색, 이거 소변입니다. 이 소변색으로 보면 됩니다. 소변색으로 봐서 요 정도 유지할 때가 무난하고 혹시 본인이 일시적으로 비타민류를 먹으면 이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맑아요. 맑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에도 이쁠 정도로 맑아요. 근데 탁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는 물 섭취를 더 늘려야 돼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물 섭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만 잘 섭취해도 우리가 질병의 80%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의 80%.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물의 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물의 양에 대해서, 음용할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소화가 잘 안 돼, 나는 통증이 심해, 피부에 알러지가 올라와,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져, 전부, 그리고 변비도 있어, 이런 거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것들은 물 부족일 확률이 많아서 물만 잘 섭취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 물 섭취는 아까 말했듯이 자연수, 그러니까 안반수 같은 거, 지하수,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지하수가 좋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수돗물도 드시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현미라든가 보리 같은 것을 좀 섞어서 같이 끓여 먹으면 맛도 좋고 부족해진 미네랄도 좀 보충해 주는데, 정수기 물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을 부족하게 만든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체내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는 물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여기 부족한 1.7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평균적인 겁니다. 나는 커피나 음료수나 뭐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 과자류 같은 걸 많이 먹어. 그러면 물이 더 부족하니까 더 드셔야 되고, 가공식품, 산성식품 잘 안 먹는데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으면 물을 꼭 1.7리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변색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정확하게 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춰져 있어요. 아주 정밀한 기기예요. 그래서 소변색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소변색을 매번 소변 올 때마다 보시고, 화장실, 특히 소변 보기 귀찮다고 물을 적게 드시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데 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석도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적고요. 그리고 이제 물 드시는 거하고 그 칼륨하고 나트륨하고 물하고 이 관계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꼭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노폐물 배출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부족하면 통증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통증에는 뭐 이제 관절염도 있고 허리, 주로 관절하고 허리 통증들이 많죠. 이런 건 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면역력도 물로 높일 수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습관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